국회 입법데이트 이익선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를 가늠하는 금쪽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도 이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보통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의 시간을 말한다고 하죠. 오늘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화재, 구조, 구급 현장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맡으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연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4년 참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인데 이제 저물어 가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올 한해 바쁘셨겠지만 예.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 호남 고속도로와 네. 광산에서 동광주까지 11km 구간이 네. 4차선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 붐비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 되면 거의 네. 주차장화되고 있었습니다. 예. 10년여 동안에 이거 수건 사업인데요. 금액이 또 워낙 한 3천억 원대 되는 그런 사업인데다가 네. 그 분담 문제로 네. 그걸 어디서 분담하느냐가 결정을 못 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39억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분담을 50대 50으로 정함으로써 39억을 배정을 받아서 네. 연내로 네. 설계 공모에 붙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분에 대해서 6억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호남 고속도로가 이제 주차장을 미연하는 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네. 그 지역에서는 용봉 인터체인지가 내려가는 것만이고 올라가는 것이 없는 기형적 인터체인지인데 아하. 이걸 확장하고 나서 그걸 붙인다면 네. 그건 또 20년 먹은 수건 사업이 이번에 풀리게 돼서 네.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기뻐하고 저도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이거는 오랫동안 그 계획을 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시작이 이제 되는군요. 예, 축하드려야 될 그렇습니다. 일이네요. 예. 자, 이제 오늘 다룰 법이 이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뭐 화재, 구조, 구급 현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일반인으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먼저 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으니까 과거에 소방관계법 4개 법에서는 네. 어떤 현장에서의 방해행위 등이 있으면 그걸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근래에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네. 다중이용업소 또 지하 연계 건축물, 지하상가 같은 거 네네.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런 데서는 더욱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진화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하. 바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 거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다. 이걸 추가한 것입니다. 아니 소방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술을 먹고 가지고서 뭐 진화에 행패를 방해한다거나 부린다거나. 또는 차를 빼주라고 그러는데 안 빼준다거나. 거기에 거부하고 저항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다. 예. 이제 입법 취지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초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화재나 사고가 만약에 일어난다. 이건 뭐 말도 예, 못할 큰 커다란 재난이 될 재난이 텐데요.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화재 진압 구조 활동하는데 방해하는 사례에서 앞서 뭐 술 주정을 한다, 차를 빼주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발의하시기까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사례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실제로 말이죠. 2010년 네. 10월 1일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아파트 사고의 경우에는 네. 4층에서 발생한 불이 20분 만에 38층까지 번져서 아하. 초고층 건물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면 저희들이 50층 이상 맞습니다.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그런 건물인데요. 네. 네. 부산에는 42개 동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1월 이후에 네. 화재만 이런 대형 초고층 건물에서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급 현장에서 폭행 등 범죄가 소방 활동을 이렇게 방해하는 건수가 2011년 95건, 2012년 93건, 2013년 147건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 1초가 급한 이런 현장에서 네. 그렇게 화재도 있죠. 구조, 구급 현장에서 소방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사법 경찰관이라는 개념은 일반 경찰관이 현장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방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까? 이제 네. 일반적인 사법 경찰관은 통상 경찰은 업무를. 전 업무에 걸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렇게 특별 사법 경찰관은 네. 소방이면 소방, 네. 뭐 식품 단속이면 식품 단속. 그러니까 특별 사법 경찰관이어서 소방 그 진화에 관련해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그럼 사법 경찰관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라 네.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법 경찰권이고 또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법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네. 그런데 이제 소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방 특별 사법 경찰관 뭐 이런 네. 식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61년 5월 5일에 기초적인 것이 도입됐다가 2003년 10월 19일에 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소방 관련 4개 법에 이에 관해서 이제 진화활동 방해한다. 그럴 때는 그 현장에서 경찰관과 같이 단속 수사를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이 힘이 있죠. 생기는군요. 예. 소방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런 위급하고 또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권한을 가진다면 보다 신속한 뭐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이 이루어지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네. 이제 4가지 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황은 다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범죄가 지속되고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층화가 네. 되고 또 지하 상가들이 생기고 네. 다중 시설이 생겨서 이 분야까지로 커버해야겠다 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현행법에서요. 예. 소방 공무원이 그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방기본법 등 위에서 본 소방 4개 법에 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해서 화재 진압, 인명 분역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범죄, 또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삼아서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현재 4가지 법에는 현행법에도 돼 있습니다. 이미 있고. 4가지 네, 있고. 법에 있어서는. 그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초고층 건물이라거나 다중시설 네. 또 지하 상가 같은 이런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확장하셨군요. 거기까지 함께 다룰 수 아. 있게끔 이 법안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이 소방공무원의 직무 범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개정안에 담긴 내용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직무 범위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로 초고층이라든가 또 다중시설, 다중시설. 지하 연계시설, 지하 상가 같은 거 네. 그런 오히려 위험성이 더 많았는데 최근에 원래 기존 제도에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좀 네. 미흡했던 부분에 확대해서 네. 거기에서도 그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께서 뭐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도 예. 이러한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수치나 데이터까지는 뭐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선진국에서는 대략 어떤 정도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방금 말한 그런 대규모 시설 네. 거기에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있었군요. 예,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우리는 네. 이걸 참조해서 네. 적극적으로 또 시세에 맞게 네. 지금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그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개정안을 또 내시고 할 때는 개인의 판단도 있으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지요. 예. 아마 관련해서 이러한 요청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 더 추가돼야 한다라는 민원을 좀 접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예, 좀 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그 소방 관련 공무원들의 여망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여야 간에 여야 의원들을 공동 발의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61년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고 2003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기본법 4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죠. 그 현장에서 그런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히려 그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것은 초고층 건물이라거나 또 다중 이용 시설이라거나 지하 연계 건물 이런 부분에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음주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소방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위험한 큰 재해로 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요긴한 도구로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법 경찰권 권한을 이미 있던 권한 플러스로 뭔가를 더 부여한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 맞다 그 할 법하다라고 느끼지만 혹여라도 이 개정안에 예상되는 반발이라든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실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사권을 확대한다거나 그러면 또 사회단체나 또 유관기관 예를 네. 들면 경찰이 많은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다는 건 통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 문제는 구체적인 그 반발이나 비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네. 또 이것도 이제 검사의 지휘 아래서 이 단속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이고 네. 그 무엇보다 신속한 소방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렇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서 네.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네. 문제가 있다 이런 건 한 군데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정안 큰 차질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리 전망도 밝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네. 뭐 제가 또 법사위에 네.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관할 상임위 쪽에도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의원님께서는 또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유일한 검사 출신 의원이십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네. 박주선 의원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복당을 하셔서 그렇죠. 둘이 되고 두 분.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전력으로 봐서는 제가 제일 검사 중에 고위직 대구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네.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해서 네. 전직으로 보면 제가 제일 고위직이라는 것이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또 의정활동 임하셨을 텐데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참 천차만별이겠구나. 열심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상당히 뒤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에는 네. 검사 출신이지만 좀 더 정치인으로서 또 전국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라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위를 희망해서 또 다행히 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2년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아까 그 가장 우리 지역에서 큰 수건 사업이었던 네. 호남고속도로의 확장 문제, 네. 또 용봉 IC를 정상화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출로만 있었는데 진입로가 있는 아하.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또 그 방대한 예산 중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네. 큰 의미로 생각합니다. 네. 또한 우리 우리 지역구에 네. 용두 지역과 담양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에 네. 양쪽에 6차선까지 지금 정비가 됐는데 3km만 2차선이 돼가지고 병목 현상이 있어서 매우 그 6차선 한 것마저도 큰 의미가 효과가 없어지는 없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전국에 300개나 비슷한 게 있다는데 네. 그래서 해주는 문제를 논란을 많이 하다가 네. 정말 끊임없는 참 설득 노력을 해서 이번에 네. 그쪽 기재부에서 향후에 한 78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네. 총 300억 공사입니다. 네. 우선 5억을 이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에서도 정말 오랜 그 수건 사업이 됐다. 그렇게 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광주에서는 네. 지하철 그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원래 1호선은 직선으로 돼가지고 그 교통 분담률도 매우 약하고 적자만 많고 효율성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2호선은 순환선 45km에다 예. 과거 15m 내지 20m의 이 상당히 고심도였는데 이번엔 6 내지 8m로 저심도로 해서 비용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을 했지만 결국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아하. 때 사실은 이런 논란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작년에 힘들게 재정당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1차 52억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총액이 1조 9천억인데 60%인 1조 1,5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네. 또 저희가 2년 동안 그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부품, 중요 부품에 대해서 네. 불법 부당하게 특정 업체만 미뤄졌던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네. 감사원 또 이 여당 또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권의 그 유력 의원도 네. 구속되는 등 철폐화 사건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국정감사 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이라거나 또 군 사망자가 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이 들고 있다. 또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상의 문제점, 인권교육이나 네. 군법교육의 문제점, 또 옴부스만 제도처럼 이 군 내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도 받았습니다. 네, 네.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새해에도 계획을 하실 텐데 그 의원님께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예, 예. 역사 왜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괜히 심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예. 관련해서 새해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예. 그것은 이제 역사 부분을 한쪽으로는 중국이 고구려 여사 발해사들을 자기 지방 역사로 이렇게 편입하려는 그런 왜곡과 잘못된 것이 있고요. 또 일본이 과거에 네. 한사군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해서 일제 식민 강점 또 임나 일본부가 가야 쪽에 있어서 고대부터 자기들이 이쪽을 점령했다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시킨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 이런 네. 것이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에도 더 일을 하면서 제가 야당 간사로 있으면서 네. 이게 바로잡는 노력. 그래서 우선 상고사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집을 내도록 네. 학계 인사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뭐 지역의 일은 지역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역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 온 국민이 응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네. 네. 아까
지난번 하는 중에 네. 지역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하나 빠져서 뭐냐면 5.18 보상이 6차까지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적어도 611명 이상이 누락됐다는 것이 발견돼서 지난 9일 날 마지막 그 보상을 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 보상을 해서 아마 기본적인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지역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네.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한해 수확이 많으셨는데 새해에도 또 건강하시고 많은 일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